사람의 진짜 본성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대화 중에 무심코 내뱉는 이 말들을 귀에 깊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꾸며진 태도에 현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말은 다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즉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나오는 마음의 창과 같습니다. 표정은 감출 수 있고 행동은 연기할 수 있지만 말은 감정이 묻어나기에 쉽게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단어 하나, 말 끊는 습관, 심지어 목소리의 미묘한 뉘앙스에까지 그 사람의 세계관과 성품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탈무드에서는 입은 마음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 감정, 그리고 진정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화 중에 자주 사용되지만 본성이 고약하다고 볼 수 있는 말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 왜 문제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대화 습관을 돌아보고 더욱 성숙한 소통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며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말들을 경계하고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지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관계를 맺고 자아를 드러내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그 예술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화가로 남고 싶은가요? 고약한 언어로 관계를 훼손하는 사람이 아닌 아름다운 언어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성이 고약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대화 습관과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말투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듯한 말투를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뭘 알아? 그건 내 잘못이지, 내 생각은. 항상 틀려와 같은 표현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투는 마치 상대방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호 이해와 소통인데 비판적인 말투는 그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단정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는 결국 대화를 단절시키고 벽을 쌓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며 상대방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하거나 불안한 자아를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대화는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비판이 아닌 이해를, 판단이 아닌 공감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비판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언이랍시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비난으로 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요하는 말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강제하려는 말투는 대화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드러냅니다. 내 말대로 해,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해, 네가 이 방법밖에 없잖아와 같은 표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마치 명령하듯이 들리게 만듭니다. 민주적인 소통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강요하는 말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타인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폄하하기 일쑤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며 결국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저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강요가 아닌 설득과 소통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대화는 상호작용이며 일방적인 강요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대화의 기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는 말투입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넌 왜 못해? 누구는 이렇게 잘하더라. 나 때는 마리아와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저하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상대방의 개성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특히 부모나 상사가 자녀나 부하 직원에게 이러한 비교를 할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좌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각자의 장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각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존중하고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자세입니다. 비교는 질투와 불만을 낳을 뿐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빛깔을 인정하고 그 빛을 더욱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말을 건네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당연시하는 말투입니다. 상대방의 노력이나 감정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말투는 무관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와 같은 표현들은 상대방의 수고와 희생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심코 이러한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는 노력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힘든 일을 해냈거나 큰 도움을 주었을 때 당연하다는 식의 반응은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내 덕분이야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힘이 됩니다. 당연함은 곧 무관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배려와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합리화하는 말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말투는 신뢰를 잃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원래 다 그래와 같은 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만듭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변명하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성실하고 이기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하거나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진솔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성의한 반응과 대화 독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건성으로 대답하는 무성의한 태도는 대화를 단절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응, 그렇겠지와 같은 짧고 무미건조한 반응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혼자만 계속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대화 독점도 문제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말하고 다른 쪽은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화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의 표현을 하며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되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말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의견을 절제 있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대화의 기본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작하는 말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그게 아니고 아니야 하지만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반박하듯이 시작합니다. 이러한 말투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는 의지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반박하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대화는 때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시작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쉽게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경청하고 그 안에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령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와 같이 공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할 때 비로소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아 상대방을 환영하는 인사를 건네듯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독심술을 부리려는 말투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단정짓고 추측하는 말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너 지금 불안해 보이는데 분명히 나를 싫어할 거야. 너는 할 생각이 없는 거지? 와 같이 섣불리 상대방의 내면을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미묘하여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독심술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실제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지금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와 같이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는 시도보다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심리학자가 아니며 타인의 내면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비난하는 말투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이나 본질적인 내용은 무시하고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에 집중하여 비난하는 말투는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의 내용보다 글자 크기나 색깔 등 형식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거나 중요하지 않은 실수를 확대하여 비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종종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트집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며 사소한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난은 상대방에게 무의미한 스트레스만 안겨줄 뿐이며 오히려 창의성과 동기부여를 저해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10번째는 자신만 아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말투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경험이나 지식을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를 난무하거나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을 소외시키고 지루함을 유발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설명이 필요할 경우 쉽고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만 아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마치 혼자서 연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중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는 연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소통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대화 습관은 결국 관계의 벽을 높이고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이자 대화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된 몸짓이나 산만한 행동입니다. 비록 말은 아니지만 대화 중에 과장된 손짓이나 지나치게 산만한 몸짓은 상대방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은 언어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과도하게 크거나 불필요한 몸짓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진정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대화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적절하고 절제된 몸짓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활기찬 몸짓은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과해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본질에 집중하고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산만한 행동은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대화 중에 나타나는 고약한 본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이 단순한 언어 습관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 경청과 공감, 그리고 진솔함은 건강한 대화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말들을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만든 그릇입니다. 우리가 꺼내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립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같은 짧고 배려 깊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이 든 말은 관계를 말라가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의 말은 마음을 옮기는 통로입니다. 말버릇은 인격이고 말 습관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하루를 구하는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 짧은 말이 누군가에겐 세상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당신의 품격 있는 본성을 드러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품격 있는 언어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